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본초 기미 요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초 그러면은 풀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동양에서는 풀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만물입니다. 만물. 그래서 이 만물 중에 이제 음식이 있겠고요. 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약 쪽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을 본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도 본초에 들어가고요. 식물도 역시 본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초가 풀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약이냐 해서 이제 우리가 한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두 나라에서는 한약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이 한약이라고 하죠. 이제 처방을 마음대로 하셨답니다. 그거는 식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도에 묶여 있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약이 우리나라도 식품으로 이제 바뀐 것이 한 180여 종 됩니다. 해서 식품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도 있죠.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당귀나 뭐 이런 황기 같은 거 이렇게 포장돼서 팔고 있죠. 예,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약이라고 해야 될지 식품학이라 해야 될지는 뭐 지금 제가 좀 그렇네요. 이 시대에 와서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걸 처방을 할 때 보면은 한 6, 70여 종이 이제 주체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식품의 의미로도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의료법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진단해서 내가 처방집을 이렇게 냈다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책을 낸다든지 이렇게 칠판에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괜찮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 이제 1차적으로 수기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자신을 위해서 배우는 공부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본초가 이것도 동양에서는 만물인데요. 물이 하도 많으니까 만물이죠. 근데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인간도 물이에요. 그래서 인물이라 하죠. 요상하면 요물이라고 괴상하면 괴물이라고 그 말이죠. 심어져 있으면 식물이고 움직이면 움직일 동자 써서 동물이고 그러면은 이 만물은 그 만물을 특정 지어주는 뭔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성입니다. 성이 있다. 성격이 있다. 성. 성의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질이라 그래요. 저놈의 성질머리가 이 소리 하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 성질이 그러니까. 그럼 성은 어디서 부여받는가 하면은 천에서 부여받습니다. 이게 중용이 이제 천명지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부여해준다 해도 되고 태어날 때 이 소리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부여받는 것이 그것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다. 그게 근성이고 그것이 본성이에요. 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재료들도 그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가 하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약은 약성이 있다. 혈은 혈자리를 배우는 분들은 혈은 혈성이 있다.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죠.
그러면은 인간의 인성은 다 같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 개개인의 성이 또 다르다. 거기에 또 개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 인간을 상대하고 한 인간과 제대로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 사람의 성질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공부는 어떤 것이든지 성질 파악에, 성 파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질 모르고 한의학을 했는데, 경애를 배웠는데 혈성을 모른다. 그럼 근본을 못한 것이 되고, 약을 배웠는데 약성을 모른다. 그럼 그것도 근본을 못한 것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격이라 그래요. 어떤 특정 의미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격, 이렇게. 이것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명이라 그래요. 이걸 성명,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성격이 어떻다, 성격 차이가 어떻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이 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 사람은 성질이 그래서 그래. 고칠 수 있을까? 아이고, 저거 천성인데 못 고치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표현으로 나타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기회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질이 기질을 만들고 기질이 행동과 표현, 행동과 표현의 포괄성을 앞으로 제가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형상.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형상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설명이 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장황합니다. 뭐 한 3시간 설명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형상의 본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인체를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체에 잘못된 형상이 있다.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병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적 형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동양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형상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의 기분이요. 저 사람이 기분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라. 금방 기분이 좋으니까 또 웃다가 금방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성질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질 내고 행동하는 것이 행동 자체냐? 그 속에 있는 성질이고 기분이냐? 뭐예요? 기분이고 성질이죠.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상을 정확하게 조절한다. 정상으로 조절한다. 정상으로 조절한다. 를 이렇게 튀어나온 평면이 정상일 때 튀어나온 현상만을 잘라야 될 것이냐. 이렇게 현상을 만들어낸 내면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형상을 형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그건 진짜 조절이 아니다. 그래서 뭘 조절하는가 하면은 기를 조절해야 돼. 이 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분 파악해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은 기분의 문제니까 기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좋게 바꾸려면은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를 파악해서 기를 조절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한의학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 속에 뭐가 실려 있는가 하면은 성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지 만물도 반드시 거긴 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간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면의 성질이라든지 기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식물들이라든지 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수로도 표현해요. 자, 이것이 내면화되어 있다. 이것을 파악해서 인체의 잘못된 형상인 병적 현상의 기와 상응시켜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공부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재료의 이러한 만물의 성질과 기질을 파악해야 됩니까? 이 공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인체의 병도 그 병의 성질과 기질을 파악해야죠. 그 둘이 결론이 나면은 합치를 시켜주면은 조절을 하면은 효과는 바로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건 자연입니다. 자, 여름은 덥죠. 여름이라는 형상은 열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편적으로 하는데 형상과 기를 거꾸로 말을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용어는 더우니 뭐가 돼요? 여름이죠. 아니 7월 8월이 여름이라고 해놨는데 지구가 잘못됐는지 영하 10도를 내려가면은 계절은 여름이지만은 다른 여름이지만 여름이 아니죠. 그럼 뭐가 7, 8월이라는 여름이 여름이에요? 열이 와야 여름이에요. 열이 와야죠. 그래서 열기가 뭘 만들어낸다? 여름을 만든다. 그런데 이 열기가 지금 어제도 비 오고 후덥지근해서 좀 힘들죠. 사람을 살기 힘들게 한다. 이러면은 이게 좀 병적이다. 과하다. 또는 태과라 그래요. 태과. 이것을 이제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실이라 하죠. 과한 것은 좀 뭐 해야 됩니까? 제어시켜야 되겠죠. 제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뭘 틀고 있습니까? 에어컨을 틀고 있다. 에어컨의 성질은 뭐예요? 성질을 모르고 저 에어컨을 어떻게 씁니까? 에어컨은 뭐하다? 한성이다. 한성이요 한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트니까 여기에서 지금 열기가 좀 삭감되고 해서 이 방이 뭐 한 겁니까? 살만한 공간. 문제가 크게 안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열도 양이 있겠습니까? 33도도 있고 38도도 있고 25도도 있고 그래서 성도 질이 있고 근데 양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다시 공부에는요. 성질이 있고 성량이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에어컨이 이 방이 30평이니까 30평짜리에 에어컨을 갖다 놨어요. 이게 양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열기가 심한데 이게 60평 방이에요. 그러면은 30평 에어컨을 틀어도 별 효과가 안 나오죠. 선생님이 약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기는 맞췄습니까? 맞췄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양이 부족한 거죠.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 의미를 찾아보니까 밥을 먹어야 할 의미가 나온다.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뭡니까? 밥을 덜 먹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양을 또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이 태과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고 부족한 것을 허라고 합니다. 자, 허는 병을 나타내고 실도 병을 나타내요. 태과한데 병이 안 한 것을 강이라 그래요. 부족하지만은 병이 아닌 것을 약이라 그래요. 약하다 그래요.
주위에 보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환자는 아니에요. 그럼 환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약하다고. 그러면은 약한 것이 병이 되면 뭐라 그래요? 강한 것이 병이 되면은 실. 이 실한 것은 병이니까 빼야 되겠죠. 실적 뭐하라? 사. 그럼 에어컨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방에 태과한 실한 열기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해주는 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슴에 지금 열불이 납니다. 가슴에 열불이 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타고 있습니다. 탄다 그러면은 100도씨가 넘죠.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 가슴에 이게 지금 기운이죠. 열불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소리. 그래서 막 그냥 얘기를 막 쏟아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네 왜 그런가? 제가 지금 막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게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막 불이 일어나는 게 사진에 안 나오죠. 이 기는 보이는 기운. 지금 33도, 25도 하는 건 보이는 기운이고 동양의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형이상학적 기운. 그러면은 가슴이 제가 지금 100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병원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혹시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100도는 느낄 수 있습니까? 자, 기는 보이는 단계의 기운도 있고 느끼는 근데 열기를 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 못 보죠. 하늘에 이렇게 열기가 있다는 걸 보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지를 못합니다. 기는 느끼는 단계. 그래서 동양에는 기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감하는 단계. 감해. 이거 느끼고 있죠. 저는 가슴이 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소리. 그런데 이게 병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 과학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절대 가슴은 타지 않습니다. 보세요. 탔으면 시커멓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가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수검댕이가 됐습니다.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 소리를 해요. 그럼 옷을 한번 열어보죠. 안 시커먼데요? 그렇다고 병이 아니라 할 겁니까?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길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라 그런 것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과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은 자연에서 증명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미를 과학이라 한다면은 동양의 의학은 동양의 학문은 자연 전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 과학의 소산이라 그런 것은 자연 전체에서 그 나름대로 뭐가 되는 거죠? 증명된 것이죠.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명된 것으로서 자연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된다. 동양은 과학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자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는 느낌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측정 불가할 수도 있어요. 측정 불가한 것을 형이상이라 할게요. 형이상. 측정 가능한 게 있죠. 오늘 밖에 온도가 얼마다. 이건 형이하라고 할게요. 이건 과학에서 감지를 해요. 이거는 과학에서 감지가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참 시원시원해. 가슴에 여기 온도계 달면 시원시원한 게 내려갑니까? 그런데 시원시원함을 분명히 느낍니까? 느끼죠. 오, 내가 봐도 시원시원해. 야, 저 사람은 정열적이야. 화끈해. 야, 얼음보다 차? 저렇게 가슴이 냉정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자, 한기 들어있어요. 양기 들어있어요. 얼음보다 차다 그러면 영하예요. 여기 온도계를 달았을 때 영하가 더 내려가겠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는 이런 소리를 해요. 다리가 1000건입니다. 세상에 1000건, 600 곱하기 600g 곱하기 1000건. 있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1000건을 느끼는데 어떻게 못 끌고 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좀 팔이 무거워가지고 좀 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쪽은 괜찮은데 해서 두 개 다 이렇게 저울에 올렸더니 똑같아요. 근데 느끼기는 이것을 뭘로 해요? 기는 뭐예요? 그렇게 느낀다. 그 증명되지 않는 이러한 느낌으로 오는 그까지도 동양은 다 감지를 해서 감해서 알아가지고 다 조절하는 학문에 해당이 된다. 저쪽에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될 수도 있고 증명이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저쪽보다 낫다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를 건방지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애들도 그렇죠. 너 오늘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구냐? 이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를 말한 거죠. 쌀쌀한 기. 너 오늘 왜 그렇게 화끈하게 돈을 쓰고 밥을 사? 이렇게 열기가 나왔다는 소리. 그런데 이 기가 절대성인가? 동양에서 본다면은 절대성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쟤는 쌀쌀맞아.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은 아닌데 난 저 정도 되면은 뭐 화끈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상대성입니다. 왜? 내 성질하고 내 기질하고 저쪽 사람 기질하고가 서로 부딪힐 때 새로운 기질이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화를 내면서 저쪽에 가서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넌 왜 나한테 화를 내면서 쟤한테는 맨날 웃어?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 기운하고 내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엮여가는 의미가 행동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운이 잘만 엮여지면은 계속 서로 웃을 수도 있겠어요? 그거 이제 파악을 해야죠. 자, 이러한 것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데는 규칙성이 있는가? 있어요. 그것이 리예요.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동양에는 야 그것이 이치에 맞냐? 리라 그런 것은 이러한 모든 만물과 현상과 보이지 않는 본체를 조절하는 근원의 법칙을 말합니다. 서양은 과학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지금 거의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동양은 뭐예요? 이치라는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학문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이치에 닿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리라 그런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근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다를 치자를 써요. 이걸 생략하고 리라 그러죠. 히읗이? 예, 죄송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그래서 리. 예. 자, 이것이 이제 조선에서 말하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이 시대에 있느냐? 정치라든지 뭐 이런 쪽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동양의 학문은 전부 성리학의 이치 속에 다 들어가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요. 조선에서는 이 리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폐단으로 빠진 게 뭔가 하면은 리의 합치가 돼야만 모든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합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치에 타당하냐? 이치에 타당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인물이 있고 만물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인물과 만물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맞는 성질과 기질, 그것을 나누어 줬단 말이죠. 천이. 명분에 맞냐? 이 소리를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에어컨이 지금 여름에 이 방에 트는 것이 제격이냐? 성질에 맞냐? 격에 맞냐? 합격이냐? 제격이냐? 명분에 맞냐? 오늘 에어컨에 트는 것이 에어컨이 틀만한 명분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바로 이치예요. 그것이 수긍이 돼야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이치는 감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하는가 하면은 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침의 단계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의 공부는 암기를 하는 것을 동양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깨쳐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깨침의 결론은 이거예요. 끝. 그렇구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암만 머릿속에 외워놔도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그게 이치에 맞다. 뭐 이런 것을 느끼었다면은 이게 맞는 소리고 저게 맞아? 뭐 이런 의문이 든다면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든지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은 인간에게는 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라고 심성이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물도 마음이 있겠는가? 돼지도 마음이 있겠는가? 소도 마음이 있겠는가? 돼지가 밥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마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나오죠. 동양 공부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 마음도 파악하고. 그래서 행동을 보고, 원래 이 공부가 제일 꼭대기 공부거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이 공부하고 이거 해버리면 이거 다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상수학이라 합니다.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봐야 알잖아요. 성질 난 걸 봐야 속에, 제가 성질 났다. 근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웃고 있어요. 너 웃고 있지만 속은 성질 났지? 무서운 사람이죠. 속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껍데기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속 보는 게 무서워요. 근데 또 속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야, 속 보이게 그러지 말아요. 약도 뭘 봐야 됩니까? 껍데기 봐야 됩니까? 속을 봐야 됩니까? 속에 있는 기와 뭐를? 성을 파악해. 그 이치를 가지고 인체를 조절한다. 자, 이거는 끝날 때까지 적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와 성은 현대 과학적 의미에서 증명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증명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동양이다. 자, 허한정 뭐 해야 되겠어요? 보아라. 해서 보사라는 용어가 이제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요건 병이라 그랬어요. 병. 그럼 퇴과도 병이요, 불급도 병이요, 과한 것도 병이요, 모자라는 것도 병이요. 그래서 중용에 과유불급이라는 용어 나와요. 고전에 과유불급이다. 그러면은 과와 유는, 과와 불급은 뭐하다? 같다. 병으로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언제 이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과한 것보다는 모자란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쓰대요. 관역이 있는데 적중을 해야 돼요. 중용입니다. 과불급.
과불급지 중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활을 쐈는데 여기 와서 맞춰야 되는데 뚫고 지나간 것은 과한 것이고 그 전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불급한 것이고. 그럼 적중이라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뚫고 지나가지도 않고 여기에 딱 맞아서 있는 것을 말한다. 거기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의학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다 경서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초는 뭘 파악을 해야 됩니까? 성질 파악해야 되겠죠? 그 성질의 현상 전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미. 이거 파악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실려 있다 그랬어요? 성. 이러한 것에서는 뭐가 다 들어있다? 이치가 여기에는 스며들어 있다. 이게 한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병의 상태에 조절 도구로 쓰는 것이 이제 본초다.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식약이 동원이요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음식하고 약하고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은 뭐 공부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파악해서 조선시대 때는 기미상궁이 있어요. 기미. 그래서 이 임금님 옆에서 이제 맛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그분이 이제 저기 가서 약하고도 뭐 조절력을 또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중요한 것을 간략히 해놨다 해서 제목이 본초 기미 요리학입니다. 넘어갑니다. 2페이지 가면은 자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동양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본초, 활용할 수 있는 본초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8, 9천 가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 8, 9천 가지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얼마 정도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한 360여 종을 배웁니다. 그럼 8, 9천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배우면은 이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걸 다 배워야 합니까? 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치를 관통을 하면은 그걸 꼭 봐야 합니까? 선생님, 거기 한번 가죠. 옛날에 어르신, 아유, 저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걸 꼭 가야 하나? 뒷방에 앉아있지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뻔한 일 아니냐, 이거. 뻔한 일에 들어가 있죠. 3개월 후에 가을 오는 건 뻔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치가 닿으면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 감 잡을 수 있고, 각할 수 있고, 이 먼저 각한 사람을 성각자를 선생이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용어가 선생입니다. 요즘은 뭐 그걸 대해서 교수가 큰 용어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깨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지기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서 또 깨친 분들이니까 제가 호칭은 선생님으로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침을 주는 분을 선생, 더 나가서 이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은 스승, 뭐 이렇게 동양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깨침을 줘야 할 나이가 언젠가 하면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예요. 그건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분들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분에서 교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은 좀 이렇고 교수분들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페이지 자서를 보시면은 조금 격하게 적어놨는데요. 참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저는
이 동양의 학문은 동양의 이론으로 풀어야 되는데 인삼을 놓고 뭐 사포닌이 들었니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동양의 학문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학문이 할 수 없이 저 서양이라는 과학의 잣대의 세계적인 시류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동양의 그 학문 체계를 원소 기호라든지 또는 화학 기호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냥 동양대로 바라보는 현상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학문은 말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통원서당은 어떻게든 동양 그 자체를 지키려고 자연 자체의 원리로 해석을 해나가는 어쩌면은 여기만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데 다 이제 과학화되고 막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치, 동양의 기 이런 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조금 제가 적어 놨어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은 참고 서적이 역시 사서삼경이 주체고요. 황진애경도 있고 동의보감도 있고 신농 본초경에다가 본초 강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참고가 돼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차례 본초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그게 뭐 제1장 우주변화원리 기초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 설명이 우주변화원리 기초가 한 14강 정도로 1시간짜리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것도 기초예요. 그 윗단계에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우주를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인데 기초도 지금 밖에서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가 30년째인데요. 강의가 30년이 지나면은 제가 30년 전에 강의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 되는 그 내용이 뭐 인터넷에는 한번 떠도르겠지 이렇게 했는데 검색을 해봐도 목은 맨날 나무고 화는 맨날 풀이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전부 음양 오형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좋은 도움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렸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저쪽에 서양에서 동양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 좀 못하면요. 동양은 이 동양의 이치 학문이라는 것은 서양의 과학만큼이나 치밀하고 조밀하고 전혀 그것이 억지성이 없는 이치에 꽉 짜여 있는 학문들입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거기 차례가 뭐 한 3장 이렇게 돼 있네. 넘어갑니다. 7페이지